이번엔 수급을 통해서 힌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전일의 수급을 정리해 보니까 바로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변화가 감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외국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샀나 들여다보니까 최근 전기 전자 업종 반도체에 강한 콜을 외쳤던 외국인이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이 옮겨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밖에도 ISC, 이수페타시스까지 상단에 올라오며 다소 수급의 변화가 감지되었는데요. 이랬던 외국인 오늘 오전 10시 9시 52분 기준으로는 어떤 기업을 사들였나 체크를 해보니까요. 일단 저가 매수라던가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외국인의 수급에 알테오젠 바이오 기업이 연속성이 확인되며 계속해서 상단에 올라왔는데요. 그 연속에 대한 바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그 밖에도 반도체 기업인 심텍과 함께 AI 기업 루닛 그리고 네이버, LG까지 상단에 위치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함께 또 변화가 감지된 쪽이 기관입니다. 기관도 2차 전지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LS까지 매수를 보인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기관은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매수했을까요? 앞서 짚었던 전략이기도 했죠. 원전 수출 청신호 모멘텀에 기관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밖에도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바이오 기업인 LNC 바이오와 또 어제 상장을 한 의료 AI 기업입니다. 코어 라인 소프트까지 상단에 위치한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감지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바구니였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였죠. 이 반도체 쪽에 수급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에 지속된 사랑을 보이다가 다소 변화가 보였는데요. 어제를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상단에 오며 이쪽에 가장 강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기관이 오늘 오전에 가장 많이 산 기업이었죠. 어제 상장한 의료 AI 기업 코어라인 소프트를 개인은 전일 가장 많이 산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급 동향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관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였고요. 개인은 반대로 2차 전지에서 저가 매수로 반도체를 어제 가장 많이 산 모습인데요. 교수님들, 이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시사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주를 사고 있네요. 오늘 지금 보니까 양시장 현선물 모두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선물 매수가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상위 섹터를 보면 역시나 전기전자, 화학이 담겨 있고 외국인의 매도 상위에는 화학이 또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에는 또 전기전자가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적인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하창환 교수님, 수급 좀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한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연휴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들 그리고 좀 테마적인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대형주에서 빠진 부분에서의 좀 반발 매수 심리가 좀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적인 좀 연속성 있는 시장의 이슈로 좀 상승 종목군들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G, 6G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원전 가치 이슈가 새롭게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기업이라든지 중국 소비주들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쪽이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있거든요. IT 보안 쪽도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좀 강력한 수급 매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외국인 기관 그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을 아예 나눠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온전히 거래량 동반으로 좀 강력한 트리거가 생기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시는 게 이번 주는 조금 더 시장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난 주말 수급 중에 가장 큰 변화가 기관의 대거 매수였죠. 금융투자의 2조 원 넘는 매수였단 말이죠. 네. 이거 언제 매물화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왜냐하면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매물화되느냐가 관건인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제는 안 나왔고 오늘 한 1,000억 가량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 매매는 오늘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전기전자를 사면서 다른 종목들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오늘 장 끝까지 이어진다면 금융투자가 한 2, 3천억 정도 파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를 전기전자를 사면서 지수를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종목은 지금 금융투자는 인덱스를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덱스 매도에다가 만약에 외국인들의 다른 업종의 매물이 얹어지면 그러면 지수는 별로 안 빠진 것 같고 종목별로는 좀 깨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는 추석 들어가기 전에 6일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6거래일 동안 2조 가까이 샀던 이 금융투자의 단기 매수가 계속 유지되면서 포지션을 넘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청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덱스 쪽으로 강하게 들어온 특히 코스피의 대형주를 끌어올린 이 정도의 매물이 연휴 이전에 나올 것인지 여부도 수급상에서는 좀 체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종목별로는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요 주체들의 매매 동향은 관망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3,6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매도한 이유는 일본 시장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일본 시장 그 하락에 대한 한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관망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한 1,000억 조금 넘게 매도하고 있죠. 네. 차익 거래입니다. 선물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망의 성격이 오늘 장 굉장히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에서의 모습들은 시장이 딱 박스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내려가면 올라오고요. 올라가면 밀리는 형태의 시장이 연출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네. 그 전반 흐름입니다. 지루하죠. 지금 시장 상황이 명확하게 뭔가 방향성을 잡기도 어렵고 지금 사도 뭐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도 지루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정말 지루한 이런 장 정말 싫어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특징 주들 하나씩 좀 뽑아 볼 텐데요. 먼저 하창훈 교수님, 오늘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인 종목, 지켜보셨던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본느라는 종목을 좀 골랐습니다. 본느. 네. 이제 중국 쪽,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만 특정해서 본 거는 아니고요. 물론 네. 이제 이거를 연달아 매수세가 들어오곤 있지만 이렇게 소형주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사실 수급적으로 특이성을 가진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의 이런 수급의 연속성을 보시면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성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력이 나오는 쪽이 보시면 대부분 이제 눈에 가시화가 되고 있는 산업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적으로 그 가시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실적 베이스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쪽으로의 좀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번 주 또 이제 목요일날 금리 인상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제 여러 국가에서 좀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에 따라서 사실상 좀 대형주들이나 뭐 투자 심리가 변동성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다들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휴와 관련된 쪽에서는 수급성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가 2, 3거래일 사이 그리고 뭐 좀 연속성 있게 올해만 하더라도 화장품 ODM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 부분 주가의 탄력도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연속성을 찾아서 오늘은 네. 본느라는 기초 화장품과 색조 ODM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장품주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김대중 고수님. 저는 유한양입니다. 유한양의 요새 너무 좋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 뭐 매출이 늘고 기업 성과가 많은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네. 저는 사회적 기업, 공헌도도 많이 판단을 해서 주가에 그 픽하는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가 만든 회사고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하면 푸르게. 그거 유한 그거는 저기 킴벌리군요. 킴벌리죠. 죄송합니다. 네. 유한양행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직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 한 명당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요? 네. 엄청나죠? 저 입사하고 싶습니다. 아직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그 폐암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폐암 환자들이 그 신약을 쓸 때 지금 현재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유한양행이 이 폐암 신약이 보험 적용이 될 때까지 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네요. 멋있죠? 이런 게 뭐죠? 오블리트. 그렇죠. 그 분리제. 그거.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단어가 너무 생각이 안 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내용이 그쵸. 예, 있고요. 한국어 쓰겠습니다. 네, 사회적 그리고 기업. 이제 주가적인 측면, 이제 성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성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을 잘 안 갔죠. 못 갔죠. 수술할 게 있어도 아주 급한 게 아니면 병원을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팬데믹이 완화되고 최근 상황에 수술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그간에 수술을 하지 않았던 뭐 허리라든가 네. 우리가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을 가지 않고 수술을 연기하다가 이제 수술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네. 하고 나면 이제 약가에 대한 처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5대 제약사죠. 유한양행, 한미약품, 광동제약, 종근당, 녹십자 이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면에서 본다라면 최근까지 2차전지 또는 로봇주, 성장주 섹터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두드러진 형태였습니다. 성장주 내에서 돈의 흐름이 이제 제약주 또는 바이오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부분 진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이고요. 네. 기관들, 특히 자문사를 중심으로 한 그 수급이? 일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 가격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금입니까? 5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 가까이 왔는데요. 가격은 좀 올라왔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과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 추가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정우 교수님은요? 네, 저는 뭐 실적도 바닥권, 주가도 바닥권, 밸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네. 네, KCC입니다. KCC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가 조금 밀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최근 저점에서 많이 올랐지만 이 종목의 BPS는 70만 원이 넘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유가 자산의 가치도 거의 뭐 1조 한 8천억에 육박하는데 시총은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최근에 수급도 개선되고 있지만 이 종목을 이끌고 있는 실적의 모든 포인트들이 다 터닝하고 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유기실리콘과 메탈실리콘 가격이 모두 돌았고요. 물론 뭐 추세적으로 예전처럼 V자 반등 어렵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확실하게 돌아 나가는 흐름이 메탈실리콘은 뭐 확실하게 나왔고 유기실리콘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페인트 또 하나 이제 축이 페인트라고 봐야 되는데 페인트의 원재료가 되고 있는 에폭시 쪽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페인트 쪽에 그 오피 마진이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2분기까지는 실적이 실망스러웠는데 네.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최소한 뭐 BPS의 한 0.5배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아직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4분기에는 중국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실적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 수급 특징주 탑백 종목을 여러분의 새로운 또 투자와 관련한 아이디어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김대중 고수는 유한양행, 그리고 김종효 고수 KCC, 그리고 하창원 고수는 본느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